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신나게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은 세 분입니다. 세 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스포츠 동아의 강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역시도 왕택신의 짤로 SNS는 뜨거웠습니다. 화제성 1위 왕택신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세베리노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베리노 선수. 사실 이제 최근 기록이 좀 괜찮긴 했었죠. 괜찮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좀 궁금해서 네. 몇 팀 그 외국인 스카우터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막 계속 레이더에 있었던 선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산에서 어떤 부분을 분명히 봤었고 뭐 그걸 이제 뽑아왔는데 제가 이제 중계로 하러 간 날 앞에 특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1시간여 정도를 특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멀티히트를 또 이제 두 번을 또 쳐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상위원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네, 예. 저 오늘 용택 선배님 보니까 배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좀 뭔가 좀 색다르고 네. 강상 기자님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 만나면서 아, 그런가요? 처음 네, 알아요? 오늘 많이 또 배우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왕택 씨는 실물로 보던 것보다 지금 SNS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폭우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은 그라운드의 열기는 역시 식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더 흥미를 더하고 있는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참견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2주의 참견, LG의 8연패 그리고 KT의 9연승이 되겠습니다. 상위팀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린 지난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기 정말 충격적인 출발을 LG 트윈스가 보여줬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패를 끊기는 했습니다마는 8연패 좀 예. 충격이었습니다. 예. 사실 후반기에 LG 트윈스가 이 정도로 좀 슬럼프가 길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선발진이 무너지고 또 병살타가 나오고 흐름이 끊기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팀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토요일 경기에서 정말 어렵사리 8연패를 끊었잖아요. 맞아요. 그 경기가 굉장히 좀 LG 팬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경기였을 텐데 조금 더 냉정한 현실로 들어가서 보면 투수들이 또 11점을 준 굉장히 좀 투수력에는 숙제를 남기는 그런 경기라 앞으로 LG가 마운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후반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디펜딩 챔피언이 후반기를 7연패로 시작한 건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데 전반기에 그야말로 버티는 야구로 1위를 기록을 했었던 LG였기 때문에 후반기 출발이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왕택 신이 보는 그 후반기 연패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전반기 때도 불안하긴 했어요. 네. 불안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유들을 뭐 이제 디펜딩 챔피언의 어떤 위력, 이게 뭐 이기는 야구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의 힘, 또는 뭐 영역 감독의 어떤 지략,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근데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시즌이 끝나고 보면은 피타고라스 승률로 결국에는 득실차로 거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안했고 사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뭐 타자들이 점수를 못 냈기 때문에 뭐 많은 타자들의 어떤 부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투수력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사실 일요일 경기도 4대4까지 잘 갔지만 그렇죠. 한 회에 10점을 줬습니다. 10점 줬죠.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세팅이 좀 필요한 지금 마운드인 것 같아요. 8연패 기간에 그 선발 투수 성적 그리고 팀 타격 성적이 지금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팀 타격도 물론 문제였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역시 마운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운드의 전반적인 좀 세팅이 다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LG 트윈스의 어쩌면 좀 계획하고도 좀 계획들이 좀 여러 가지를 좀 어긋나긴 했어요. 많이 어긋났죠. 네, 많이 어긋났고 이제 고우석 선수가 뭔가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의 좀 어느 정도 좀 세팅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리오스 선수도 뭔가 불펜이 힘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뭐 이제 손정 선수도 이제 그러면 뭐 빌드업을 하면서 선발로 돌아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근데 윤희성 의원이 보기에 LG 마운드 최근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경기 초반에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후반기에서 선발진이 기록한 패수가 6개입니다. 헐리 스타트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LG 입장에서 아쉬운 경기는 토러스트 경기가 우천 노게임 되는 경기는 아쉬웠지만, 그러니까 상대의 원투펀치가 붙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리오스의 선택이 그렇죠. 조금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단, 그러니까 연패 기간에도 연경혁 감독은 불펜들의 연투를 확실히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불펜들의 힘을 어느 정도 비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말 놀라운 투수죠. 카라스코 선수가 LG의 좀 마운드의 반전, 확실히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LG는 조금은 이런 분위기가 끌려갈 수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더 보태자면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이 우승권이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생각보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1, 2순위의 선발 투수 1, 2선발과 붙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선수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확실히 카라스코 선수의 등판이 조금은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카라스코 선수가 LG의 어떤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올 시즌에 유독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선발 투수가 좋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정말 극과 극을 나뉘는 그런 경우가 올 시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LG는 카라스코 선수의 어떤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상대적으로 KT 위즈는 정말 마법 같은 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영준 선수는 후반기 들어서 에이스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손색이 없고 선발, 구원, 뭐 정말 투수진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기록만 보면은 절대 지지 않는, 그렇죠.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스탯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로건 선수가 합류하면서 안정적인 호투를 보여줬고, 오원석 선수도 부침이 있었지만 후반기 등판에서는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확실히 투수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실책이 최소 1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허경민, 김상수 선수의 좋은 공격 지표도 있었지만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깨한 모습이 확실히 탄탄한 전력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반기에 KT 위즈가 보여줬던 팀의 칼라는 그 기존에 보여줬던 팀 칼라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면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연승 기간 동안에는 선발, 구원 모두 평균 자책점이 1위 기록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좀 완벽했던 KT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 돌풍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패덱 선수의 합류로 더 강력해진 삼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KT도 지금 삼성과 승차를 좁혀가고 있고, LG도 일단은 뭐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위권 세 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세 분? 그러니까 지금 세 팀이 2.5경기 차 지금 유지하고 그렇죠. 있죠. 2.5경기. 사실 2.5경기 차면은 이 경기 차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의미 없죠.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모르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삼성, KT, 뭐 LG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LG는 결국에는 카라스코 선수가 뭐 맞아요. 아까 유희상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뭔가 마운드 세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뭔가 좀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이제 삼성과 KT인데 hilliard 선수의 저는 힘도 굉장합니다. 최근에. 지금 모릅니다. 이거 진짜 홈런왕 그렇죠. 몰라요. 예, hilliard 선수가 KBO 리그에 점점 더 적응을 하고 있고, 이제 두세 번 만나본 투수들을 계속 상대하면서 그렇죠. 더 좀 어떤 홈런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좀 받을 것 같고, 삼성 라이온즈는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패덱 선수 맞아요. 네,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중계를 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인상적이었냐면은 점수가 이제 많이 났어요. 이제 비기닝을 만들면서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려운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가는. 네, 그냥 오케이 1점 줄게, 1점 줄게. 근데 그런 느낌의 피칭을 하면서 실제로 경기 끝나고도 박진만 감독이 그 모습에 진짜
확실히 MLB는 다르다. 메이저 클래스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어떤 빅게임 또 에이스끼리 붙는 경기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뭐 거기 뭐 보스 선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네, 나쁘지 맞아요. 않았고 또 후라도 선수도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큰 부상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뭐 당연히 삼성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맞습니다. 네, 예, 예. 윤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제가. 저는 시즌 전 다양하게 예측을 잘하셨어요. 예. 사실 시즌 전 예측 1위를 삼성으로 해가지고 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시즌 내내 있었지만 패덱 선수의 피칭을 보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박용택 위원님이 말씀해준 그대로예요. 패덱은 이 가지고 있는 포심 자체가 상대 타자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는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보스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재구면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라도가 조금은 쫓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럴 수 받을 있죠. 정도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에 타격감의 상승인 1, 2, 3번의 모습 그리고 뒤에 디아즈, 최영우도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뭐 삼성이 최강의 전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꾸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모두 삼성을 일단은 찝어주셨는데 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과 KT 붙어보면은 어떤 좀 한가림이 나지 않을까요? 삼성이라고 봅니다. 삼성 KT도 역시 굉장히 당상계자로. 지금 페이스가 네. 좋지만 삼성이 KT를 상대로 8승 3패로 압도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새롭게 데려온 그 크리스 페렉 선수 얘기를 삼성 얘기할 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KT 이강철 감독은 삼성 페렉 선수의 그 영상을 직접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 페렉 선수가 폰세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폰세보다도 안정적이다. 폰세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이 워딩인데 그만큼 좀 경계하고 지켜보고 있고 또 보스 선수도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또 피칭과 후라도 선수의 회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삼성이 올 시즌에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기존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체 자원들이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뭐 이재현 선수 빠졌을 때 심재훈 선수 해줬죠. 김명훈 빠졌을 때 전병우 선수 해줬죠.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올 시즌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후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의 시너지가 나서 삼성이 좀 끝까지 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세 분 모두 일단 삼성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일정 기간 동안에 삼성, KT, LG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위권 승부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야구 팬들은 어떤 이슈 때문에 놀라게 될지 야참도 흥미롭게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참견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FA 특집이 되겠습니다. 고점과 저점, 지금 사도 되나요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은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점과 저점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FA 시장도 역시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FA를 앞두고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부진 속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 FA 선수들의 현재 가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먼저 이번 FA 시장에서 이 선수 눈에 띈다. 내가 만약에 단장이라면 한번 매수 버튼 과감하게 누르겠다. 눈에 띄는 선수 어떤 선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이번에 한번 시장에 나온 선수 중에.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막 이렇게 들어오진 않더라도 네, 가장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첫 번째다. 네, 그리고 사실 비싸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겠다. 네, 원태인 선수. 네. 원태인 선수. 네. 알겠습니다. 원태인 선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역시 선발 투수고. 예. 뭐 윤희성 의원은 어떤 선수? 똑같은 것 같아요. 역시 원태인 선수. 네.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역시 원태인이다. 152이닝 이상 항상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눈에 띄고 저 개인적으로 한 명 더 뽑는다면 저는 LG의 박동원 선수도 조금은 탐이 나요. 네. 예. 강상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구자욱 선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욱 선수. 예, 지금까지 워낙 꾸준하게 커리어를 쌓아왔고 그렇죠. 사실 크게 무너지는 시즌이 없었거든요. 2020년대 BFA 단연 계약을 한 이후에는 크게 무너지는 시즌 없이
꾸준히 하면서 또 부진했다가도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확실히 쌓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구매를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좀 확신이 듭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FA 시장에 아마 큰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 시장에 나오는지 일단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본 이후에 계속해서 이번 그 FA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수, 포수, 외야, 내야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박용택 위원 그리고 윤희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원태인 선수 투수 쪽에서 눈에 띄고 포수 쪽에서는 역시 박동원 선수, 양의지 선수가 옵트아웃 계약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시즌 4년 계약은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4 플러스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4년 계약은 끝이 나고 그 플러스 2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포수 쪽에서 굵직한 선수 많이 나오네요. 박동원, 박세혁, 양의지, 김태군, 최재훈 거의 팀의 주전급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고 외야 쪽도 아주 화려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구자욱 선수, 홍창기 선수가 이번에 아마 그 대역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지훈 선수도 이번에 시장에 나오게 되겠고요. 정수빈, 김호령 선수도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스토브리그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뜨겁게 스토브리그를 달굴 선수들은 결국에 외야수인 것 같아요. 외야 쪽에, 네. 외야 쪽에 구자욱, 홍창기, 배정대 선수도 눈에 띄고 최지훈 선수 역시 각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부터 정말 기대를 받을 만한 선수들 이번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 약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이야 그냥 뭐 지르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셀러리캡, 셀캡이 생겼기 때문에 셀캡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셀러리 캡에 따라서 선수 계약하고 영입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올해는 143억 9,700만 원이었는데 네네. 내년이 중요하죠. 이 선수들은 내년에 계약이 돼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151억 1,709만 원. 2028년에는 또 5%가 늘어서 158억 7,29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야구 발전 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이 룰을 위반했을 때 드래프트 순위가 9계단 하락하는 징계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재가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샐러리 캡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30%를 내고 2년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50%를 내면 됩니다. 드래프트 픽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만큼 사치세를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필요한 선수는 잡겠다라는 구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초과 시에는 뭐 기존의 드래프트 순위 9계단 하락하는 제재가 또 주어지게 되겠죠. 각 구단마다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소진율을 살펴봤더니 90%가 넘는 팀이 삼성, LG, 랜더스, 한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이 96.3%, LG가 95.6%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삼성과 LG는 목적까지 왔다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지금 뭐 96%면은 거의 뭐 소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뭐 외국인 선수의 계약도 있을 거고 또 중간에 뭐 계약이 해지되는 선수도 있을 거고 정말 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샐러리 캡을 구단에 다 문의를 했습니다. 구단에다가 현재 샐러리 캡 소진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봐도 이게 옵션이 있고 외국인 그렇죠. 선수의 교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대한 그 샐러리 캡 소진율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이제 소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 시즌 끝나고 나서 FA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저 지금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데 네네. 그 강상 기자 이거 샐러리 캡 너무 많이 모자르면 그거 저기 페널티가 하한선도 그렇죠. 있죠. 하한선도 있죠. 하한액이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60억 6,538만 원이 내년에 하한선입니다. 사실 지금 키움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 49억까지 나왔거든요. 49억. 하한액은 똑같아요. 하한액의 1회 미달 시에 미달분의 30%, 그리고 두 번째 2년 연속 미달 시에 미달분의 50%, 세 번 연속 미달될 경우 드래프트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달분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써서 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수의 기량 외에도 셀러리 캡, 등급, 뭐 투자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야참에서는 2027 FA 시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전망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7 FA 중견수가 필요한 팀 김호령이냐 최지훈이냐가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번 시장에 나오게 될 예상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아까 박용택 위원은 외야 쪽이 좀 관심이 간다 얘기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김호령, 최지훈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선수의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호령 선수, 최지훈 선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령 선수가 34살, 최지훈 선수가 29살입니다. 92년생, 97년생. 2할 7푼 대 타율, 2할 4푼 대 타율, 올 시즌 성적이 되겠습니다. 0.767의 OPS, 0.715의 OPS, 홈런은 11개 두 선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즌 끝나고 중견수가 필요한 팀은 어디일지 일단은 먼저 좀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팀이 참전을 하게 될지 중견수가 필요한 팀 어떤 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하나이글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계속 몇 년 동안 사실은 중견수 얘기가 나왔죠. 맞아요. 네, 뭐 지금 이제 후반기에 뭐 오재원 선수도 지금 괜찮기도 하고, 네네. 뭐 문현민 선수가 중견수도 보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제 오재원 선수가 좀 아직은 좀 커져야 되는 어떤 시기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결국에는 지금 좋은 어떤 성적을 내야 되는 또 그런 팀이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하나이글스가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NC도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중견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나왔고 뭐 한화, NC 또 다른 팀 어디 생각나는 팀 있으세요? 당장 딱 떠오르는 팀은 한화와 NC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그동안 부각이 되어 왔고 꾸준히 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포지션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팀이 가장 뭐 그래도 좀 돋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의 두 선수가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는데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학급 선수가 한꺼번에 나온 게 시장의 가격 형성에 긍정적일까? 선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면은 오히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좋은 선수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 면에서 오히려 팀이 더 유리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FA 3번 해본 경험으로는요, 무조건 선수가 많아야 됩니다. 아 선수가 많은 게 좋다. 네,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아 매물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결국엔 어떤 선수 한 명을 옮기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는 옮기게 돼 있다. 그럼 옮기면 그 팀도 무조건 어떤 선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또. 아 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비슷한 선수들끼리 이렇게 팀만 바꾸는 느낌이지만 몇 바퀴 돌다 보면 그게 돈이 올라가 있어요. 아 그게 경쟁이 붙는군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호령 선수, 최지훈 선수에게 모두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한화든 NC든 어쨌든 중견수가 필요한 팀에 내가 단장이다. 그렇다면은 세 분은 김호령, 최지훈 어떤 선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수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선수 어려운 문제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견수가 가장 필요한 팀이 이 원 소속 팀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소속팀도 포함입니다. 네. 당연히 포함입니다. SSG는 최지훈이 필요하고 기아는 김호령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투수 입장에서는 수비 잘하는 선수가 물론 필요하지만 많은 돈을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두 선수가 사실은 출루율이 낮기 때문에 맞아요. 공격적인 맞아요. 면에서 네. 큰 메리트가 있느냐. 박용택 위원처럼 이 공격에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으면 맞아요. 오케이 팀 칼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질러 이런 느낌이 있는데 두 선수가 사실은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네. 하위 타선에 포진하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사실 뭐 아무나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이도 사실은 FA 시장에서 고려가 많이 돼야 되겠죠. 예, 최근 3년 성적 보면은 김호령 선수가 2할 6푼 9리에 0.754 OPS 18개 홈런, 최지훈 선수가 최근 3년 2할 7푼에 0.732 OPS 29개 홈런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최지훈 선수가 조금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물론 두 선수 모두 출루율이 아주 높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명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최지훈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병역 의무로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다녀와서 병역 의무도 해결이 됐고 뭐 넓은 수비 범위, 정확성 그리고 10개 이상의 홈런을 쳐낼 수 있는 파워도 있어요. 최지훈 선수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20도루 이상이 가능한 주루를 갖고 있습니다. 최지훈 선수가 5살 더 젊고 5년 더 쓸 수 있고 주루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선수 중에는 최지훈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계약 규모, 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그 FA 계약을 체결한 두 명의 중견수가 있죠. 박혜민 선수와 최훈준 선수가 있는데 박혜민 선수가 4년에 65억 그리고 최훈준 선수가 4년에 48억 계약을 했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는 김호령, 최지훈의 계약 규모, 계약 연도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정도로 강상 기자 먼저 얘기를 할까요? 김호령 선수 4년 50억, 김호령 4년 50억. 예. 네. 최지훈 6년 75억.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뭐 최지훈 선수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아직까지. 다만 올 시즌이 확실히 좀 성적이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툴과 앞으로 리바운딩에서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최지훈 선수가 이 정도 금액을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거기다 세게 중견수의 굉장히 경쟁이 세게 붙었잖아요 올 네네. 시즌에.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좀. 알겠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앞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금액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제가 FA 얘기할 때 내 돈 아니니까 막 질렀습니다. 좀 세게 부르는 경향이 있었죠.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바꿔보게요. 그래요? 예. 올해는 그냥 제가 냉정하게 예. 이 선수들의 이제 시작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가? 네, 제가 생각하는 시작가. 사실 박혜민 선수 65억? 네. 만약에 올해 FA인데 제가 65억 얘기했으면은 초토화 됐을 거예요, 아마 게시판이. 네. 근데 이게 FA라는 거는 결국에 경쟁 붙고 네. 필요한 팀 붙기 시작하면 이건 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 상한가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작가는 김호령 선수는 4년에 50억. 4년 50억. 네. 최지훈 선수는 4년에 60억. 4년 60억. 네. 네. 참고로 저도 여기 그 이름도 올렸는데 참여를 했는데 김호령 4년에 40억, 최지훈 4년에 50억. 요거는 박혜민의 4년에 65억은 좀 과했다. 그러나 최원준과 정수빈 선수가 56억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냥 그 정도 하면은 40억에서 5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로 좀 안전빵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마 보세요. 시작할 저희가 오늘 거다,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 시작가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이거보다 아마 훨씬 더 받고 계약할 겁니다. 훨씬 더 받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공통적으로 다 연평균 10억 이상은 받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윤희성 의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도 제 돈이 아니라서 사실 지난 시즌에 박찬호 선수 70억에서 80억 얘기했다가 예. 많은 팬분들의 댓글로 혼났는데 근데 박찬호 선수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김호령 선수는 그래도 금액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한 40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앞에 연수가 조금은 2+2 아니면 3+1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합상 결렬. 찹상이 아니라 선수가 박차고 나가. 그리고 최지훈 선수는 사실 SSG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대체 자원이 불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불렀던 4년에 50억 정도보다는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러야 될 최지훈 것 같다. 선수는 4년에 60억 정도를 4년에 60억. 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아주 흥미로운 이슈였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마친 이후에 중견수 대이동이 과연 일어날지 야참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은 말씀드렸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박제가 되겠죠. 네. 시즌 끝나고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FA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전망입니다. 2027 FA 원태인과 구자욱 내년에도 파란 피일까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파란 피가 흐르는 두 선수가 되겠죠. 삼성 라이온스를 대표하는 원태인, 구자욱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스타고 로컬 보이들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팀을 대표하는 두 프랜차이즈 스타가 모두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장 FA 시장에 큰 매물은 역시 원태인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토요일 중계하고 MVP 인터뷰가 원태인 선수였는데 네. 제가 또 야참을 위해서 그 정말 선수들이 싫어하는 질문 하나 던졌잖아요. 예.
이번 주에 이제 그 야구의 창견에서 저희가 이제 그 FA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 느낌, 제 생각은 삼성 유니폼이 아닌 원태인 선수는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때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뭐 저도 상상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단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길 끝나고 기다리고. 근데 저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잘하고 좋은 조건을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솔직히 시즌 초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어요. 이제 하필 FA 시즌에 이렇게 왜 운도 안 따라주고 맞아요. 성적도 안 따라줄까라는 생각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좀 내려놓고 편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남은 후반기를 좀 더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사실은 삼성에서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맞아요. 뭐 셀캡 아니라 뭘 해도 지금 다 터트려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원태인 선수가 2000년생입니다. 26살이고 3.84, 5승 5패, 올 시즌 기록이 되겠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93년생 33살이죠. 3할 4푼 3리 기록하고 있고 0.958 홈런 10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 올 시즌 어떻게 보세요? 지금 FA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올해 사실은 기대만큼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기록적인 것보다는 이제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원태인 선수가 올해 이렇게 이닝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게 반대로 한 번 더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휴식기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조금은 부침이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원태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5년 연속 150인 이상 던진 게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선발 투수로서 회복할 수 있는 리커버리 능력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는 올해 조금 부침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아파서 빠지는 느낌은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단기전의 에이스 능력, 그리고 또 삼성에서 프랜차이즈 스타,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국내 선발 투수 이 정도의 어떤 그 성적과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선수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뭐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자욱 선수 역시도 팀을 대표하는 뭐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로컬 보이가 되겠습니다. 5년 120억 원이었던 BFA 단연 계약이 이제 끝이 나고 FA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 뭐 당연히 뭐 너무나 두말하면 잔소리죠. 삼성에서 잡아야 될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구자욱 선수에 대한 얘기 평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자욱 선수는 항상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봐요. 지금 저평가돼 있다. 네. 예. 우선 뭐 홈런 타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수비를 막 뛰어나게 하는 타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뭐 어떤 뭐 수위 타자를 한다든지 어떤 뭐 타이틀을 얻는다든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거지. 최근 5년 중에 4년을 골든글러브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는 사실 뭐 베스트 나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4번을 받았어요. 네. 그냥 그런 외야수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사실 초반에 조금 뭐 이제 어떤 이제 부상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어느새 또 올 시즌도 골든글러브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요. 외야수 쪽.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선 팀에서 너무나도 상징적인 선수고, 네.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네.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짜 두 선수 모두 외모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럼요.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스타성이 그만큼 네. 스타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징성, 스타성, 뭐 모든 실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라이온스가 현재 셀캡 소진율이 거의 96%, 거의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어떤 수치는 지금 계산해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예상이 한 9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용택 위원은 아까 로컬 보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들이기 때문에 셀캡을 터트려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터트려야죠. 이건 뭐 무조건이죠. 박용택 위원은 터트려서라도 잡아야 된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레리버드 룰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남아 있기는 하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KBO 리그가 올해부터 샐러리 캡 상한선을 조정하고 뭐 제재금 액수도 크게 줄였잖아요. 예, 그만큼 좀 팬 충성도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해요. 이게 샐러리 캡 총액을 산정할 때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한 명의 연봉 50%만 반영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레리버드 룰이. 그게 레리버드 룰이죠. 뭐 자금의 운용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 프랜차이즈 선수 한 명의 기준이 있어요. 7시즌 이상 팀의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고 삼성은 결국 내년 시즌 2027 시즌에 이 두 선수를 잡는다고 하면 원태인과 구자욱 중에 한 명을 레리버드 룰로 묶으면 되거든요. 원태인도 2019년부터 쭉 뛰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셀러리 캡을 조금은 좀 줄이고 뭐 터트려서라도 잡는 그런 방안이 제일 삼성에는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해는 30%니까 제재금이. 그 레리버드 룰을 적용을 시켜도 사실은 터트릴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두 네. 선수가 워낙 뭐 몸값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 그리고 높은 순위에 가게 되면 그만큼 기존 선수들 연봉을 또 올려줘야 되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두 선수의 계약 규모, 돈 얘기를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해요? 윤희상 위원은 어떻게 예상을 해요? 두 선수 계약 규모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 원태인 10년에 300억. 10년이요? 네. 10년 장기 계약으로 간다?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장기 계약으로 해서 자, 상징적으로 300억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자욱은 6년에 150억입니다. 6년에 150. 원태인 선수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10년 동안 100승은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100승, 1승당 3억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1승당 3억. 과감하게 원태인 선수 10년에 300억 투자하겠습니다. 이야, 10년에 300억 엄청난 금액이 나왔네요. 예. 강상 기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아, 지금 10년에 300억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데 원태인 선수 6년에 150억, 구자욱 선수 7년에 170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태인 선수 물론 좋은 선수죠. 이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 되는 선수인데 일단 투수잖아요. 투수다 보니까 지금 원태인 선수가 정말 큰 부상, 뭐 수술 없이 오랫동안 뛰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투구를 하면서 좀 쉬는 기간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는 조금 냉정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년 정도 계약을 잡았고 구자욱 선수는 지난 BFA 단연 계약 때 5년 120억 원을 계약을 했죠. 그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렸고 지금은 계약 기간, 금액 모두 늘어난 그런 액수로 충분히 프랜차이즈에 대우를 해줄 만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저는 구자욱 선수 6년에 150억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BFA 단연 계약 때 그 계약을 참고해서 조금 더 올린 것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원태인 선수를 4년으로 잡았습니다. 4년에 160억 잡았는데 4년 잡은 이유는 원태인 선수의 해외 진출 어떤 의지를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4년 계약을 했고 160억 정도를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원태인 선수 8년에 220억. 8년에 220억이요? 네. 8년 왜 8년이에요? 그 제 마음이죠. 아, 알겠습니다. 뭐 대단한 제 건 아니고. 마음이에요. 8년에 220억. 네네. 27.5억. 1년에.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한 선수라고 봐요. 또 그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그럼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네요. 구단들이 FA 계산을 할 때는 우선 외국인 선수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 만약에 몇 년 동안 에이스를 역할을 했다? 이 선수를 우리가 얼마 줘? 200만 불 주죠. 30억이에요. 그렇죠. 네, 예. 30억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 충분히 네. 있다. 구단의 어떤 뭐 프랜차이즈, 로컬볼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선수인데 이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 네, 사실 조금 더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220억 8년에. 220억, 알겠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6년에 150억. 6년에 150억. 네, 그러니까 연 25억. 연 25.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액수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우, 뭐 윤희상 위원이 10년에 300억, 와, 6년에 150억, 7년에 170억. 요 구자욱 선수는 어쨌든 좀 비슷하게 금액이 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셀캡을 의식을 해서 구단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잡을 수 없다. 라면은 누구를 잡으시겠어요? 나쁜 사람. 아우 넘어갈 뻔했어. 박용택 위원은 어쨌든 셀캡을 터트려서라도 둘 다 네.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저는 다 터뜨릴 거예요. 다 터트린다? 사실 이렇게 터트려도 뭐 레리버드 룰도 있고 네. 사실 레리버드 룰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터트리는 금액의 30%죠. 그렇죠. 예, 터트리는 그 차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이 샐러리 캡인데 130억을 썼다. 그럼 네. 30억에 30%예요. 맞아요. 사실 쓸 수 있어요. 제 돈 아니어서 쉽게 네. 얘기하는 걸 수는 있지만 네. 전력 강화하는데 써야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잡는다면 누구? 누구 잡으시겠어요? 저는 원태인. 아, 원태인 선수. 네, 선발이니까 무조건 선발 잡아요. 어, 강산 기자는 누구 만약에 선택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발 야구가 아무래도 그럼요. 뭐 전체적으로 중시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국내 에이스는 대체를 하기가 그러니까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원태인 선수를 둘 중에 정말 잡아야 된다면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윤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혀를 깨물겠습니다. 진짜 못 고르겠습니다. 네, 못 정말 못 고를 것 같아서. 강산 기자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하셔야죠. 확실한 거는 저는 진짜 딱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단장인데 네. 지금 뭔가를 골라야 돼요. 네. 구단에서 셀캡 터트리면 네가 잘려 이래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잘려야죠. 아, 네, 뭐 터트리는 거 도장 찍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잘리면 되죠. 뭐. 강산 기자와 저만 이상한 사람이 결국 둘 다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이 세 분 모두가 아주 뭐 이번 계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큰 숫자를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내년에도 푸른 피로 파란 피로 남을지 기대를 하면서 이번 이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 다음 전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선수 역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2027 FA LG 트윈스 박동원 그리고 홍창기 둘 다 잡을까가 이번 이슈가 되겠습니다. LG 트윈스 역시 올 시즌 끝나면 지갑을 좀 두둑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포수 박동원 그리고 홍창기 두 스타 선수가 FA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두 선수 기록부터 한번 보시죠. 박동원 선수가 36살, 홍창기 선수가 22살입니다. 이번 시즌 기록은 박동원 선수가 2할 2푼 대, 홍창기 선수가 2할 6푼 대, OPS 0.74 그리고 0.712 홍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개 홈런 박동원 기록하고 있고 홍창기 선수가 올해 출루율이 약간 좀 떨어졌죠. 예. 아유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는데 저거예요. 많이 떨어진 아이고 거죠. 붙이려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겁니다. 사실. 박용택 의원께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도 홍창기 선수가 시즌 초에 출발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7월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뭐 후반기도 많이 살아나니까 사실 시즌을 치르면서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창기 트윈스였잖아요. 그만큼 LG 트윈스를 상징하는 선수가 이 홍창기 선수였었고 현대 야구에 가장 잘 맞는 선수다. 높은 출루율을 보여주는 현대 야구에 가장 잘 맞는 선수다. 그런 평가를 했던 선수가 그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홍창기 선수가 되겠는데 다른 구단에서 관심을 가질만 할까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네요. 이게 사실 중견수로 꾸준히 나왔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구단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견수 수비 위치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죠. 근데 일단 우익수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콘택트 능력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이 생산력이 그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려면 정말 강력한 중심 타선을 갖고 있는 팀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지금 딱 떠오르는 팀은 없지만 그래도 KT 위즈, 하나 이글스. KT 위즈, 하나 이즈. 하나 이글스. 윤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필요로 하는 팀은 SSG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랜더스가? 예. 오. 일단 출루율, 그러니까 강력한 중심 타선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출루율 쪽에서는 SSG가 많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뭐 아까 최지훈 선수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루상에 나가서 다음 타자에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정말 홍창기 선수가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팀은 롯데예요, 롯데. 롯데. 네. 롯데에서도 공격력에서의 이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좀 깔아줄 수 있는 홍창기 선수가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역시 합니다. 그 리드오프나 출루율 면에서 그 자신의 어떤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한 팀과 좀 매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박동원 선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FA로 LG로 박동원 선수 이적을 했죠. FA 자격을 다시 이제 취득하게 됐는데 올 시즌 성적은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2할 2푼 8리 기록을 하고 있고 홈런 11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수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승 경험을 한 포수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력 있지 않을까? 좀 원하는 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LG 트윈스가 아까처럼 아까 원태인과 구재혁 선수처럼 한 팀만 잡아야 되면 어느 팀 하시겠어요? 저는 두 팀 다 하고 제가 잘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LG 트윈스라면은 한 선수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박동원 선수 잡을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이 있거든요. 네, 예. 박동원 선수를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2022년 끝나고 23시즌 들어갈 때 FA 시장에 포수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포수 대이동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지난 23시즌 FA 시장처럼 박동원 선수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베테랑 포수들의 움직임도 연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LG 트윈스만 봐도 만약에 박동원 선수를 놓쳤다? 그러면 잡아야 시장을 잡아야죠. 그러면 네. 베테랑 포수들 중에 누구 한 명은 아마 잡아서 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비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가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 예. 박동원 선수 또 홍창기 선수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한번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 기자 먼저 해볼까요? 박동원 선수 4년 40억 원. 4년 40억. 보고요. 홍창기 선수 5년 75억 원 보겠습니다. 5년 75억 원. 네. 오. 강력하게 불렀는데요. 홍창기 네. 선수는 지금까지 출루 측면에서는 확실히 본인이 그 능력치를 증명한 게 있고 사실 출루는 뭐 특허 출원을 해도 될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올 시즌에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이 3할 9푼 첼리의 출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면 그동안에 너무나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도 있었고 그런 점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홍창기 선수는 이후에 FA 계약을 새로 하고 나서도 충분히 4할 초중반대의 출루율은 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예, 추후에 뭐 활용 방안을 봐서라도 홍창기 선수에게 연평균 15억 원을 투자한다.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저 박동원 4년 60억, 홍창기 4년 30억. 오. 너무 좀 저평가를 해버렸나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오늘 처음으로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이거 너무 미안. 아니, 근데 홍창기 선수가 그 얘기도 많이 하죠. ABS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다 보니까 자기 매력을 좀 잃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최근 2년 동안 사실은 좀 기대만 미치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짜게 부르긴 했는데 어쨌든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홍창기는 4년에 70억, 오, 4년 박동원은 70억. 4년에 50억이고요. 네. 조금 내용을 보태자면 박동원은 LG에서 절대 안 놓칠 것 같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느낌은 들고 홍창기 선수는 LG에서는 섣불리 큰 금액을 부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 타 팀에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4년 70억 정도를 단순히 LG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랜더스도 있고 롯데도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이 홍창기 선수 참전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박용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은 네. LG에서 아마 처음 시작을 박동원 선수는 한 4년에 한 50억 정도, 4년 50억. 시작가가 홍창기 선수 4년에 한 60억 정도 60억.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가가 그 정도 될 것이다. LG는 그 지난 겨울에 그 BFA 단연 계약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조금 의지가 있었죠. 예, 맞아요. 심플하게 좀 오고 간 어떤 네네. 내용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그 정도에서는 그래도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럼 그 정도 갖고는 그러면 두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계약이 안 되지 않을까? 두 선수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될 것이다. 전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LG는 박동원을 잡을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박동원이 과연 LG에 남을까? 다른 팀에서 경쟁이 더 붙으면은 과연 LG가 셀캡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LG로서는 박동원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타 팀에서 더 지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양의지 선수가 팀으로 옮긴 게 36살 때 팀으로 옮겼어요. 네. 예. 박동원도 두 번의 우승 경력이 있는 포수라면은 충분히 타 팀에서 지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박동원 선수 한 명 잡아가지고는 셀킵이 터지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둘 다 잡게 되면. 근데 둘 다 이제 어느 정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LG는 충분히 여력이 될 것이다. 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타 팀의 오퍼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박동원 선수는 분명히 매력적인 포수고 걸리면 넘어간다는 이미지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의 가치는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LG를 떠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박동원 선수가 그래도 LG 남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LG에서 우승이라는 굉장히 큰 경험을 했고 본인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상징적인 존재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가 지금 LG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홍창기 선수 얘기할 때 롯데 얘기도 하셨는데 롯데가 박동원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닐 것이다. 쉽게 롯데는 못 움직일 것 같고요. 박동원 선수를 노려볼 만한 팀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요? 각 팀마다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욕심 내볼 팀이 KT 위즈 정도인데 KT 위즈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타 팀에서 좀 경쟁이 붙으면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팀은 LG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좀 또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도 그렇고 박동원도 그렇고 서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과연 LG 트윈스 안방을 지킬 선수와 리드오프를 지킬 선수는 누구일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어떤 선수가 될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은 아마 많은 팬들이 LG 트윈스 두 선수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아마 재밌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7 FA 저평가 우량주를 잡아라가 마지막 이슈가 되겠습니다. 투자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상품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저평가 우량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선수들이 나온 FA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평가 우량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알짜 선수들은 과연 누가 될지 저희가 지금 살펴본 선수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역급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이 선수 은근히 알짜다. 이런 선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 알짜가 나올지 한번 일단 강상 기자가 또 관심이 갈 만한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살펴주세요. 불펜 값이 금값이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좋은 불펜이 팀을 바꾼다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형성이 돼 있고 실제로 불펜이 강력한 팀은 또 많은 승리를 따내고 있고 올 시즌의 트렌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펜 투수들에게 저는 많이 눈길이 갑니다. 보면 문승원 선수, 박상원 선수 그리고 박치국 선수. 박치국 선수. 네. 네네네. 이 선수들하고 김민혁, 배정대 그리고 전병우 선수까지. 전병우 선수. 예, 아주 높지 않은 가격에 영입을 해서 그렇죠. 정말 쏠쏠하게 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펜 쪽에 나오는 선수가 박상원 선수도 나오고 김민수 그리고 박치국 야수 쪽에서는 오태곤, 전병우, 김민혁, 오윤석, 배정대, 권희동, 박승욱, 이창진 선수도 있고. 그렇죠. 윤희상 의원 어떤 선수 눈길 가세요? 저는 뭐 투수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는 그러니까 선발 중간 아직까지 오갈 수 있거든요. 문승원 선수도 나오죠? 네, 문승원 선수로 생각을 해보고 뭐 박상원 선수 그리고 박치국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은 한승혁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50경기 60이닝 이상은 소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대비 좀 걱정거리를 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한 연 7억에서 8억 정도면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야수 쪽에서는 조금 경기를 읽고 풀어나갈 수 있는 김상수 선수, 김상수 선수. 오태곤 선수도 조금 눈에 띄어요. 단지 김상수 선수나 오태곤 선수 나이가 조금은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박용택 위원은 어떤 선수가 좀 알짜로 느껴지세요? 나이를 다 찾아봤습니다. 예. 깜짝 놀란 선수가 사실 박치국 선수예요. 박치국 선수. 네. 저희가 원태인 선수 2000년생 네네네. 계속 놀래고 있잖아요. 네네. 박치국 선수 98년생입니다. 네. FA 자격을 얻는 모든 선수 중에 두 번째로 젊은 선수. 오, 그러네요. 네. 오. 거기에 지금 아주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고. 그렇죠. 네. 저는 박치국 선수가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상당히 좀 재밌어질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저는 아마도 지금 다 우리가 이제 그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평가 아닐 수 있어요. 평가 아닐 수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병호 선수도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뭐 일단은 시즌 초에 굉장히 좋았었고 또 수비 위치 또 내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고 뭐 전병호 선수도 나이도 33살이고 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역시 이 선수들 과연 FA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급 선수 말고도 이 선수들도 FA 시장을 충분히 좀 달굴 만한 뜨겁게 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펜 FA 영입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불펜 선수를 FA로 영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박지국 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상원 선수도 나오고 좀 전체적으로 불펜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불펜을 영입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가 크다. 네. 가격 역시 가격의 문제다. 네. 근데 그렇게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 정도면 비싸지 않는데라고 생각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네. 결국은 역시 가격이 적절하다면은 충분히 한번 FA 시장에서 찾아볼 만하다. 윤희성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 불펜을 접근했을 때는 한국 야구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LB나 NPB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들에게 한 이닝을 거의 책임지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닝의 실점을 하더라도 그 이닝을 그 불펜 투수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데 한국 야구 특성상 이닝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불펜에 소모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한국 KBO 야구에서 성적을 내고 싶다. 불펜은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맞아요. 참전을 해야 된다. 네, 투자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강상 기자도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불펜이 확실히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위치가 5회, 6회 나오든 8회에 나오든 이 선수들이 1이닝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불펜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있다면 FA로 살 수 있을 때 정말 과감하게 지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FA 이번 시즌이 끝나고 스토브리그에서 펼쳐지게 될 FA 시장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좀 참견을 해봤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재미있죠, 그래도. 그럼요. 제 돈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뭐 100억, 뭐 200억 나오기도 하고 뭐 몇십억씩 나왔는데 예.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이 여지껏 땀을 흘렸던 결과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흘린 땀만큼 자신의 어떤 가치만큼 높은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FA를 앞둔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좋은 결실을 맺기를 저희 야구의 참견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보다 내일 더 오르는 상승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용택 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상 해설위원, 강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 퓨처스리그 중계 이후에 다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